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인데요. 최근 금융시장하고 또 암호화폐 세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코스피 움직임이 좀 예상 밖이었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와, 이게 정말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나? 싶은 소식까지 저희가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 가장 중요하고 또 재밌을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. 그냥 뉴스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국내 증시부터 좀 보죠. 이스라엘이랑 이란, 휴전 소식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꽤 큰 호주였는데 네. 근데 이게 웬일인지 코스피는 오히려 거의 1% 가까이 하락해서 3079.56으로 마감했어요. 개인들은 막 1조 원 넘게 사들였거든요.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워낙 세게 파니까 그걸 못 이긴 거죠. 네, 맞아요. 전기, 가스 같은 건 좀 올랐는데 IT 서비스 쪽은 또 내리고 이게 참... 그렇죠. 아니, 지정학적 위험이 줄었는데 왜 시장은 반대로 갔을까요?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네,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힘을 못 썼다는 거잖아요. 개인들은 이제 괜찮나 하고 들어왔는데 더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. 다른 생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아마도 그 휴전 소식 자체보다는 뭐랄까 다른 경제 지표라던가 아니면 기업 실적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요인들, 네,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아하. 실제로 보면 똑같은 휴전 소식인데 영국 FTSE 지수는 올랐거든요. 파운드와 같이도 오르고 반응이 꽤 긍정적이었어요. 오, 정말로요? 같은 소식인데 반응이 다르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같은 정보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 또 어떤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. 단순히 호재니까 오른다 이 공식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단순 공식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흐름, 그걸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? 맞습니다. 그러고 보니 개별 기업 사식들도 있었죠. 캐머링 주가는 노르웨이에서 무슨 연구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올랐고요. 네네. 반대로 문핏은 실적 안 좋고 CEO까지 사임한다고 해서 한 6% 빠졌고요. 쉘이 BP 인수 안 한다,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. 그렇죠. 결국엔 그 큰 뉴스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내부 사정, 펀더멘탈도 무시 못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.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보면 10만 7천 달러 선,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4,700만 원 정도에서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. 다행이네요. 네, 중동 휴전 소식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지켜준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요, 진짜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. 오, 뭔데요?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이라고 FHF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뭘 발표했냐면요.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. 모기지. 네, 모기지요. 그거 심사할 때 가상자산을 자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. 네, 가상자산을요? 모기지 심사에? 네,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미국의 엄청 큰 모기지 보증기관들이 이걸 시행하게 된다는 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당신이 가진 암호화폐가 집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와.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. 그렇죠. 네. 암호화폐가 그냥 뭐 투기자산 이걸 넘어서서 집을 산다는 그 현실적이고 중요한 금융활동의 일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요. 이건 뭐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. 네. 우리가 흔히 주류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. 근데 좀 막연하게 들렸다면 이번 FHF의 움직임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. 정말 그러네요. 만약 이게 진짜 시행이 된다면요.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. 네. 그 전통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사이에 있던 벽이 뭐랄까 허물어지는 그런 중요한 신호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와, 진짜 놀란 소식입니다. 이렇게 암호화폐 세상은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니오페페라고 NEOPE 이 코인이 사전 판매에서 200만 달러 모금하면서 주목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. 네,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이런 새로운 시도가 계속 나오는 한편에선 또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, 이걸 놓고 유럽 중앙은행인 ECB하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,
이 씨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는 소식도 있어요. 아, 스테이블 코인 규제 문제, 그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네, 달러나 유로 같은 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암호화폐 말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혁신하려는 움직임이랑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건지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. 뭐 이런 느낌이네요. 정확합니다. 특히 그 규제 문제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예요. 정말 중요합니다. 미국 FHFH처럼 좀 이렇게 포용적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또 유럽 사례처럼 되게 신중하거나 아니면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. 네, 양쪽 다 있군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.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인 면은 받아들이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?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지정학적 호재에도 좀 흔들렸던 국내 증시 모습 봤고요. 또 그거랑은 좀 대조적으로 전통 금융의 심정부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시장에 암호화폐가 발을 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, 그 소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주 흥미롭네요. 그렇죠. 특히 암호화폐가 모기지 같은 아주 전통적인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을 보면서 뭐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변화 말고 앞으로 전통 금융 세계랑 디지털 금융 세계 사이에 또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다리가 놓이게 될까 하는 거죠.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그리고 그 변화하는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대비하려면 당신에게는 지금 어떤 지식이나 관점이 가장 필요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들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